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명신 씨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서슴지 않고 언니라고 호칭만 부르지 모든 면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 마차님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슈 네. 키핑이 아니고 피플 키핑. 네. 이 장안의 화제죠.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욕하면서 봐 우리가. 네, 맞아. 이거 왜 이러고 다녀 이러면서.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그 40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명신이 좋아. 동정이.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더 나와야 될 텐데 명신이 언니가 두문불출하는 바람에 자료가 없어요. 자, 그 자료를 싹싹 모아서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캣맘 명신이와 장애인 그림 사랑으로 가보도록 캣맘.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는. 네, 우리가 안 보는 조중동 채널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아파트 단지 길고양이 보살펴. 어허. 원래 우리 명신이 언니가 고양이, 강아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로 다 유명하잖아요. 고양이가 3마리, 강아지 3마리 뭐 이 정도로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그 길냥이 뭔가 미담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냥이한테 셔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셔틀. 김건희 여사님이 저런데 저렇게 고양이 밥을 주고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게 저기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이에요. 근데 보통은 공원에서는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에 아무렇게나 밥을 못 주게 되어 있고 저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고양이 밥을 주면은 저게 고양이한테 피해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캣맘들은 똑똑한 캣맘들은 저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명신이 언니가 어떻게 했느냐? 밥을 어떻게 줬는지 보세요. 아, 뭐예요? 귀에 휩쓸려 온 거예요? 아니 그 사료를 저렇게 그냥 바위 틈 같은 데다 부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많이 부어 놓으면은 일단 벌레가 꼬입니다. 그럼요. 어떤 벌레가 꼬이냐면은 바퀴벌레 같이 큰 벌레도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 되면은 이슬 때문에 또 눅눅해지죠. 이게 이제 비둘기까지 오게 되면은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다 먹기도 전에 이게 아저씨들이 치우기 바빠지는 거죠. 전 먹이를 줬다기보다는 그냥 사료를 버렸다고 볼 것 같은데요. 저거는 캣맘 길거리에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딘가 고양이들에게 캣맘 하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고양이가 배고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시간대에 마주치는 경우 사료 얼마씩 주면서 맞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동물 구조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저렇게 던져놓는 거는 주변 환경을 망치고,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런 것 때문에 저 성격 안 좋은 분들이 그 반려동물 그 해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저건 정말 위험한 거죠. 저 캣맘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주변에 피해를 안 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에 맞춰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랄까 통을 놔둔 다음에 거기다 뿌려넣어서 먹으면 그걸 또 치워요. 그래서 시간대가 돼서 캣맘이 나타나시면은 주변에서 고양이들도 같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건 아니죠, 저거는. 그러니까 그게 고양이를 만약에 정말 위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저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요즘은 커뮤니티가 발달해가지고 캣맘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저 피해가 고양이한테 간다는 것을 안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저렇게 다 보이는 데다가 사료를 저렇게 줬다는 거는 내가 밥을 주고 있어요. 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거 그럼 흉내를 보통 좀 제대로 하던가. 주변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도 아무 말이나 하듯이 저런 것도 미담이라고 주변에 캣맘이나 실제 어떻게 돼 있는지 문제점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이 무조건 하자. 홍보의 일환으로 돌린 거죠. 저건 진짜 종편이게 가능한 기획이고요. 제가 고양이 5마리 키웁니다. 저희 집에서. 그 저희 아이가 진짜 초등학교 때 펜션 놀러 갔을 때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래 살고 있는 스팟 같은 경우는 12년째 지금 건강하게 어르신이네요. 어르신. 발톱은 죽어라고 안 자르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때 길고양이 소리 나게 되면 뭔가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새날 같은 경우도 하루, 맞아요. 저희 딸내미가 여기 오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루를 보고 싶고 푸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루만 빌려오래. 그럼 절대 못 간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알죠. 키우다 보면 고양이한테 애정을 주다 보면 저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거 옆에 보는 정도죠. 직접적으로 사료나 되고 모래나 되는데 알게 됩니다. 고양이를 그렇게 오래 키웠다면서
캣맘으로 저렇게 집어넣는 거를 한다? 저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또 명신이 언니나 윤석열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요즘에는 안 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실은 채널A가 왜 여기까지 다 보여줬나 싶기는 한데 이런 이제 우리 아파트에 대통령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라고 인터뷰하는 아줌마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도 엘리베이터가 3개인데 하나는 저 대통령 때문에 20분 정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야. 예. 와, 나 그리고 들어오는 택배나 배달 음식도 다 스캔을 해야지만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아이고. 거예요.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뭐 하고 있으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채널A 쪽에 어딘가에서 우리 건희 씨 얘기를 좀 명신 씨 얘기를 보도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요청이 있으면 거기도 짜내서 내놓는 거죠. 이런 미담 기사를. 네. 그 기자들 참 기레기 노릇하는 거 애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 재밌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셨는데 아까 방금 보셨던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 이름이 안정권입니다. 네. 그러려니 해야죠, 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본인의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검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계속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를 데리고 윤석열과 사진을 찍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근데 불구하고. 지금 보면 토리 사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양이와 개를 자기네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미지 좋게 만드는 소품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로 반려동물 아끼는 사람은 없어요. 저렇게 못하죠. 우리 제일 처음에 토리 산책으로 나왔을 때도 저거 목줄을 저렇게 잡아당기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끌려 들어가는 장면을 봤듯이 근데 그 사진 저희 같으면 홍보할 때 야, 이 사진은 못 써. 이건 개를 학대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사진이 중앙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개가 어떤 상태가 편한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군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홍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문제가 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실이라고 단정하지 맙시다. 우리 명신이 언니가 계속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딴엔 최선을 다한답시고. 언니 미안해. 야근하고. 그럼. 그래서 그 비슷한 쪽으로 찾아본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김건희 못 말리는 예술사랑 발달장애 국악 연주자의 각별한 애정 드러내. 이게 지난번 이제 심정민 그 공군 돌아가신 분 네, 추모회 가가지고 나왔던 기사예요. 네. 이때 이제 국악 연주를 하러 나왔던 분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고 김명신이 이제 이러한 쪽의 기사를 계속해서 냅니다. 발달 장애와 비슷한 것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건 좀 되게 오래된 사진인데 제6회 장애인 아트페어라는 데에서 우리 명신 언니가 또 예술 감독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나는 이렇게 이전에도 장애인과 이런 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건데 특히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림에 대한 애착이 김명신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옮겼던 대통령실에서 보이는 저 그림. 저 그림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는 화가 픽셀 김. 그러니까 김현우 씨의 작품인데 네. 이분의 아버지는 또 검찰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독특해서 좀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집사부 일체에서 저 멀리 보이는 저 그림과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가까이서 보면은 같은 화가의 그림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이제 검찰 조사관이 이제 아들이 이런 화가가 되어서 작품 전시회를 한다 이 말을 듣고 가서 이제 그림을 몇 점을 사고 이 나중에서야 이분 아버지도 이 집사부일체에서 얼핏 보이는 그림을 보고 나서 저 그림을 사가셨구나를 알았다라면서 뭔가 미담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시나리오 썼군요. 네. 저는 이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딴 사람들 알고 남편이나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윤석열 그림 보는 장면 그때 전시회에서 찍힌 거 보셨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모처럼 읍내에 나와서 이렇게 고개 빼고 네. 이게 뭐지? 이러고 쳐다보는 장면. 이건 자기 부인이 큐레이터고 뭐 미술 애호가라면 저런 자세가 얼마나
노안도 저렇게 안 봐요. 좋은 작품은 누가 그랬느냐가 아니라 멈춰서서 저는 미술 전시회 꽤 좋아하는데요. 그냥 멈춰서서 오래 바라보게 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기랑 맞는 거. 저는 그게 작가가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은 어떤 작품에 가서도 뭔가 느끼려는 모습을 본 적 없고 자 찍어 이렇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보는 것 같이 저런 포즈를 잡는 거 정말 없어도 너무 없어 보여. 너무 짜증나요. 저런 거 볼 때마다. 아니 저 장면이 또 뭐냐면 이제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하잖아요. 이때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을 따로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발달장애 예술가 8명의 작품 15점을 전시를 한다고 이제 밝힌 거예요. 맨날 퇴근 일찍 하니까 그렇지 저런 거 볼 때는 차라리 조명 끄고 그림에 있거나 퇴근하고 나서 피로에 지친 대통령이 9시쯤 돼갖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좀 어스름하게 그럼 연출사진으로 근사해 보이지. 그리고 앞에서 멈춰서도 연출 좀 해라 디테일 살려서 그러네. 보기 짜증난다 이런 소리 외치고 다는 거죠. 진짜 정말요. 그래서 성의가 없어. 이렇게 발달장애에 대한 그 화가들을 모시고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은정님, 어떻게 어떤 일이 터질까 한다고 했으면 이순희님 소변 보고 지퍼 올리는 자세로 하고 있다고 이분 너무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이런 얘기 댓글 쓰실 거예요? 꼭 읽고 싶게? 야 미치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나중에는 그 이번에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신림동 반지하에서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윤석열의 반응이 이전에 그 막 본인 그 가족들이 김명신을 포함해서 발달장애 예술가를 그렇게 막 전시회 모시고 따로 그림을 사고 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사진은 여기서도 구두를 다 신었는데 저는 윤석열이 저런 구두를 왜 신고 갔는지 아예 이 장소 현장을 가는 것 자체에 개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 잠바 입은 게 다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포즈가 사진에 찍혀버렸다는 거죠. 저는 정말 여기에서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쭈그리고 앉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죠. 아, 배 나온 아저씨가 저렇게 쭈그리고 앉기 쉽지 않은데 저 양반이 어디 있을 때마다 쩍발하고 늘 뒤로 젖혀진 모습은 봤지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거 엉거주춤한데 그나마 쭈그리고 찍었다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적극성이라고 내보낸 거죠. 정말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쭈그려 앉았는데 말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게 태도에서 다 묻어나는 게 저는 저 장면 쭈그리고 앉는 저 장면 보면서 뭐 생각했냐면요. 애들이 개미 굴 구경하는 거 생각했어요. 딱 그런 분위기죠. 네. 근데 왜 이랬대요? 자기가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이 원하는 모든 권력을 쓸 수 있는 데고 오세훈 시장님이가 우리 이렇게 되겠어요? 중앙정부가 뭐 도와주면 돼요 하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뭐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왜 현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이 문체부 박보균 장관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와 산하기관의 예술작품 구매 예상 집행 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람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라.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많이 확보해달라. 이렇게 따로 주문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돈 챙기겠다는 얘기죠. 우리 많이들 보셨던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장애를 가진 자매 얘기가 나오고 그림 그렸던 거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 나옵니다. 원래 재능이라고 하는 게 표현되는 거 예술화됐을 때는 어떤 것이든 평가받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지시한다. 그리고 지금 사망한 이 한 사람 살아남은 어머니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왕이 하사하듯이 얘기하는 거 보면 돈이 모든 거라는 거죠. 그림 팔 때 우리가 비싸게 사주고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 끼어들어서 딴짓 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 관련해서 전문가가 명신이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말로 발달 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길냥이를 정말 위해서 저렇게 사료를 주는 건지 이게 어떤 그 무소불위의 검찰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약자를 보살피는 이런 컨셉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패션의 왕성을 소품, 액세서리로 끝낸다고 하는데 이들은 권력의 완성을 하면서 약자에게 내가 베풀고 있다.
내가 훌륭하고 사회에 니들 예술 모르지? 내가 예술 잘 알아 라고 폼 잡는 것처럼 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찾아봤어요. 비극적 죽음을 막아달라 발달 장애인 24시간 돌봄이 절실하다. 이 외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24시간 돌봄이라던가 아니면은 발달 장애인 한 명당 맞아요. 그 공무원과 연결만 되어 있어도 119에 우선순위로 접수를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빨리 구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삭발도 하고 별 일을 다 하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5월에만 여수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이 30대 조카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같은 달에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투신을 했고 또 암에 걸린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 장애인 딸과 같이 동반 자살하려다가 네. 미수에 그친 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 너무 돌봄을 하는 가족들까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면서 이게 그림을 사고 그 그림을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다 뭐냐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하는 곳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이런 게 지금 지난달만 해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명신이 언니는 장애인, 고양이, 강아지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자신 소품으로 사용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캣맘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도 장애인을 돕고 뭐 재능 기부로 예술 감독을 하고 이뤘다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주려면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도와주는 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좋네요. 감동까지 있고. 힘들죠. 근데 지금도 비가 와서 PPA로 다니지 못하지. 지금도 별 문제가 없었으면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또 어딘가 다니겠죠. 펠로시가 왔어도 연극 보러 다니는 게 있었듯이 오래 못 갈 겁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뭔가 또 빵을 사 먹던 뭐 사람 먹는 거나 어디 가는 거 보기 싫어하는 거 참 그런데 사실 예술계에서는 왜 우리 흔히 고아원의 연말에 사진 찍을 때 그거 상관없다. 그렇게라도 와서 관심 가져주면 좋다. 맞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예술계 같은 경우 힘든 경우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예술이나 문화 쪽의 비용을 줄이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렇게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에도 공감하지만 그냥 예술 쪽에서 이렇게 나대서 특정 지역을 찍고 하는 거 돈 장난하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신이 언니가 자꾸 두문불출하는 관계로 아주 막 끌어모아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 방송을 언니가 보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와달라 이런 볼 요구를 거야. 하게 안 볼 하고 리가 싶습니다. 없어. 자기 얘긴데. 행동 규정이 이루어지면 누구 때문이다? 마차님 덕분이다. 파이팅. 직접 출연하시는 걸 희망합니다. 언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